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우리 만화 읽기 과목 저번 시간에 한번 우리 첫 대면을 했는데 뭐 첫날이다 보니까 그 뭐 코비드 19 때문에 그냥 대면 수업이 아니고 그 뭡니까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비추고 또 우리가 또 전원이 전원이 그냥 다 몰려서 강의를 듣지 못해서 어, 나눠서 한 분 저 A 저 반은 806호에 또 반은 804호에 이렇게 있는 바람에 좀 효과적으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또 첫날이기도 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좀 제가 좀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겼었는데 뭐 프로그램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뭐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저 뭐죠? 저 학교 그 와이파이 시스템하고 또 이제 그게 그 줌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좀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워낙 시간도 없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예, 3주차 3주차 강의서부터는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네. 또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시스템이 탁착착착 제대로 움직여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시스템을 그대로 입력을 해도 뭔가 이렇게 계속 불안 요소가 뜨고 뭐가 에러가 나고 저번에도 계속 로딩만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돌아가질 않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저거였는데 어쨌든 제가 그 2주차에서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이야기가 됐어요. 자, 한번 요번에 3주차 요약 동영상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시장에서 먹히는 스토리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얘기로 해가지고 제가 쭉 얘기를 했었죠. 잠깐만 짚어보죠. 스토리란 창작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세상의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라는 얘기했고, 자, 세상의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라는 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초고는 제대로 된 스토리로서 기능이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 요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라고 했을 정도로 창작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시작하기. 그래서 무작정 쓴다라고 했죠. 자, 복습하는 개념과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들을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무작정 써라 그래서 그쵸? 이야기가 탄력받는 시점 여기 그죠? 이야기가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가 탄력을 받는 시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고치기 그죠? 고치기 무조건 쓰다 보면은 탄력을 받는 시점이 나왔을 때 비로소 스토리가 완성된다.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각색을 해야죠. 고치기 퇴고라고도 한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고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타인의 감상평이다 라는 얘기 했었죠. 여기 타인의 감상평. 타인의 감상평은 이제 저거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타인의 감상평을 들음으로써 타인이 이제 독자 아니야. 그거는 이제 만화학도인 여러분들의 서로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도 될 수도 있고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선후배 사이한테도 제가 만화 스토리 이렇게 잡아왔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감상평 어, 고치기에 이제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법서 체크리스트 각 수많은 작법서들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수많은 거는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각각 그 작법서 저자들이 다 조금씩 틀려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해놓은 책들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보면서 자신이 이 작법서하고 많이 비슷하게 만들어졌는지 자신의 스토리가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다시 쓰기. 요건 뭐냐면 시작하기와 고치기는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랬죠. 그죠? 시작하기와 고치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그래서 이야기가 탄력받는 시점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타인의 감상평을 듣고 완성을 시켜야 되고, 작법서를 가지고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두저도 하다가도 또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쓰기예요. 허무하죠. 허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에 대해서 경지에 이르는 거죠. 유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웹툰이나 이 페이지 만화로서 어마어마하게 뭐 돈을 버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라고 처음부터 스토리를 뭐 천재적으로 썼겠습니까? 바로 이 창작인의 삶을 거쳐서 그 고통을 맛본 다음에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세 번째, 함께 일하기. 그죠? 유유상종의 장단점. 유유상종이란 뭡니까? 비슷한 무리들이 몰려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무리들이 몰려서 어울리는 것들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과 비슷한 감성을 가진, 비슷한 장르를 그리는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서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쉽게 해서 함께 일하기를 받고 얘기하면 이제 어시스턴트를 해준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때론 자기 작품은 다른 동료들이 자기 작품을 어시스트 해주는 거고, 또 그 동료들의 작품은 또 여러분이 또 어시스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그죠? 그래서 유유상종의 장단점을 찾아볼 수도 있다. 자, 투자자의 불안과 이질주랍은 제가 빼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뭐 그 투자를 받아서 스토리를 쓰는 사람의 하나인 건데, 뭐 여러분들은 아직 투자를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요건 제가 체크를 해놨지만 빼도 됩니다. 그래서 협업은 공통점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협업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어시스턴트, 각각 서로의 어시스턴트를 해보기, 그런 얘기죠. 자, 미래의 불안. 요건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좀 적어 놓은 건데, 운명학과 대운. 요건 조금 약간 좀 철학적으로 제가 좀 적어 놓은 건데, 이렇게 철학적인 느낌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퍼트릴 좀 이렇게 오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체념이 아닌 수용. 자, 스토리를 쓰다 보면은 또는 이제 자신의 미래가 약간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예. 아, 내가 과연 이 스토리를 잘 쓸 수 있을까? 아, 내가 이 스토리로 만화를 잘 만들 수 있을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될 때는 제가 여기 적어놨죠. 체념이 아닌 수용. 그냥 차라리 수용을 해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만화학도가 되기로 결정을 해서 이곳까지 왔으면 이제는 체념이 아닌 수용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어, 하란 얘기예요. 자, 나를 찾아가는 길, 작가 브랜드 시대 이런 얘기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작가 브랜드 시대라는 거는 이건 뭐 연예계로 한번 돌려서 얘기해 보죠. 비유해서 이를테면은 누구를 한번 꼽아볼까? BTS 한번 뽑아봅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 음악인이니까 BTS가 작가 브랜드 시대. BTS 자체가 브랜드죠. 그죠? 그 BTS 친구들이, BTS라는 그 인물들이 비단 춤만 잘 추고 노래만 잘 불렀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남의 곡 받은 것도 있지만은 작사, 작곡, 편곡한 곡이 대부분이죠. 어, 그런 거 자체가 이제 BTS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 RM, 랩몬스터 리더죠. 그 랩몬스터라는 친구 하나가 브랜드인 거야. 작가 대신 뮤지션이면 음악에서는 뮤지션이라 그러겠지. 브랜드. 그 사람이 브랜드가 된 거예요. 또 BTS라는 팀명 자체도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BTS를 초청하거나 BTS 공연을 유치시키거나 할 때는 BTS라는 그룹에 물어봐야 되고 하나의 브랜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웹툰, 만화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OSMU라고 했죠. One Source Multi Use라고 하는 건데 2차, 3차 파생사업, 허브 콘텐츠, 만화라는 허브 콘텐츠를 이용해서 영화도 만들 거고 인기가 있으면 드라마도 만들어질 거고 게임도 만들어질 수 있고 굿즈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 브랜드 시대, 나를 찾아가는 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입장에서 제가 미래의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스토리, 창작인의 삶을 한번 좀 얘기해 봤죠. 자, 이번 시간은 어쨌든 이렇게 약간의 저번에 했던 복습 개념으로 잠깐 얘기하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스토리를 얘기할 것들을 또 얘기할 겁니다. 자, 만화 스토리와 일반 스토리의 차이 말씀드렸었죠. 만화 스토리는 그림으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와 콘티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심지어 연출력까지 신경이 써줘야 돼요. 자, 스토리의 감정과 현실력이 확실히 보여지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일반 스토리. 일반 스토리는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가고 상황을 세세히 끊임없이 설명. 독자들이 상상력을 끊임없이 끌고 가면서 서서히 추정하면 된다. 자, 일반 스토리로 제가 이제 가장 큰 비유를 한 게 요 소설이잖아. 그지? 소설. 소설 딱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작가,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호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 그쵸? 자, 일반 스토리, 소설. 바로 그겁니다. 소설 같은 경우와 만화 스토리의 차이점. 알겠죠, 이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만화 그리는데 도움이 되죠. 확실히 소설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 독자들이 각각 해석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독자들 머릿속에서 상상의 공간이 심어지는 거고, 만화는 그 상상의 공간을 그대로 그려내는 연출이에요. 그쵸? 그래서 만화가 더 어렵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내려가보죠. 만화 스토리의 생명의 요소들도 제가 얘기했죠. 자, 제목부터 대중에게 철저히 어필하라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목이 확 와닿으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만화 제목으로는 여러 가지겠지만은 뭐 정열맨, 귀귀의 정열맨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야식당. 여러분 알죠? 심야식당. 아베아로 원작인데 역시 유명한 만화가 인기 있는 만화가 돼서 일본에서도 드라마나 영화 제작이 됐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SBS에서도 한국판 심야식당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쵸? 자, 심야식당. 자, 예를 들어 무슨 식당, 뭐 예를 들어 어? 목포식당, 뭐, 뭐 서울식당,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명이나 뭘 넣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참 그냥 심심했을 뻔했죠. 근데 자, 심야식당 어때요? 왠지 보고 싶은 느낌 들지 않아요? 심야식당. 식당은 분명히 어떤 이 먹는 음식 만화 같은데 먹방 만화 같은데 뭐지? 심야식당? 요거 왠지 좀 보고 싶다. 왠지 좀 독특하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심야. 심야는 아주 깊은 밤을 얘기하는 건데 미드나잇이잖아요. 근데 제목이 심야식당이야. 바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사실은 심야식당이 주로 저거잖아. 그 뭔가 이렇게 소외된 계층 또는 그 말 그대로 심야 밤에만 여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때쯤 오는 손님들은 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늦게까지면은 늦게까지 일을 하다 오는 사람들. 주로 이제 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늦게까지 그 정도 심야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아니면은 이제 늦게까지 뭐 공부를 하다 온 사람들. 그죠? 뭐 그런 사람들. 뭐 하여튼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심야 식당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애환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음식과 더불어서 그 심야식당 주인이 만드는 음식과 더불어서 잔잔하게 녹아가죠 스토리가. 그쵸? 그래서 제목부터 대중에게 철저히 어필하라 라는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만화의 소재와 사건이 현실적으로 트렌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쵸? 자, 장면의 표현에서 상상 공간을 심어주어야 한다. 장소와 캐릭터를 설정할 때 표현의 극대화를 구상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장소와 캐릭터를 설정할 때 표현의 극대화. 한마디로 무조건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려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독자들한테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화 스토리라인 설정하기. 이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화 작품 기획서 쓰는 방법이라 그랬죠. 여기서 스토리라인 설정하기로 했는데 작품 기획서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상 정하기, 그죠? 대상 정하기, 주제를 만드는 겁니다. 주제. 어떠한 대상, 스토리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 주제, 형식, 장르입니다. 장르. 그다음 제목, 그죠? 제목. 기획 의도 설정. 기획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나중에 그 포트폴리오하고 작품 기획서를 가져가서 그 능동적으로 그 플랫폼 담당 PD나 만화 잡지의 편집 기자를 만나서 자기 작품을 어필하면서 연재 의뢰를 할 때 기획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설정 작업, 배경이나 이제 시놉시스 만들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잡아놓는 작품들은 이제 설정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관련 다양한 자료 확보 이런 건 이제 주로 역사 만화나 뭐 무협, 뭐 판타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증이 있어야죠. 어, 물론 판타지 같은 경우는 거의 소설처럼 이렇게 허구가 많지만은 허구의 예술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판타지 개념에 대한 고증은 있어야죠. 판타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고증 없이 막 그냥 그려놓으면은 이도 저도 안 되죠.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작품이 되어버려서 좀 가볍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또는 무협 또는 판타지 같은 경우는 그 작품 시대에 관한 고증, 만약 중세라면 주승세에 대한 고증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작품 관련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쓰기, 그죠? 그래서 작품 기획서를 보면은 작품 기획서 순서가 제목, 장르, 주제, 기획 의도, 시놉시스, 등장인물 소개, 1화분 시나리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가 복습 개념으로 한번 좀 얘기했던 거를 2주차에서 강의했던 거를 한번 다시 짚어봤고요. 자, 3주차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자, 소컬레이터 방식 또는 에스컬레이션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스토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듯 한 칸씩 상승하는 그 틈새 사이마다 소쿠리의 부족한 것과 새로운 것을 채워가면서 소쿠리의 굴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만화 연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출이에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도 편한 연출이고요. 소컬레이터 방식. 지금 다 설명하면은 강의 때 설명할 게 없어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 때 아주 자세하게 소컬레이터 방식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스토리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겁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죠? 소중한 이야깃거리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사실과 기억들, 자료들 상상을 모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사건들을 한꺼번에 벗겨내고 나면 작가 자신의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 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주관?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주관이라 그러면 보다 넓은 어떤 그런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세계관, 그거를 조금 범위를 넓히면 인생관. 자, 인생관보다 조금 범위를 넓히면 우주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좀 상상력, 자기 머릿속의 상상력 이외의 것들까지 합쳐진 거를 우주관이라고 하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편씩 케이블 TV 등등등등 여러 가지 미디어를 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도 3주차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상히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독창적 작품을 얻기 위해서 역시 세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잠깐만 볼까요? 색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연구조사, 또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 또 주인공을 자기 동일시하게 묘사한다.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주인공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스토리가 잘 이끌어갈 수가 스토리가 잘 이끌어져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재밌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기승전결. 보통 우리가 4단계로 많이 이야기를 만들거든요. 기승전결 코드가 있고 조금 더 복잡한 내용으로 자기가 전개, 뭐 추리나 스릴러 같은 게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는 5단계로도 만듭니다. 이렇게 도입, 갈등, 위기, 절정, 결말. 같은 얘기예요, 거의. 근데 4단계로 구분하는 거랑 5단계로 구분하는 거보다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이 되겠죠. 자, 요번엔 3단계로도 할 수가 있어요. 도입, 전개, 결말. 요건 어떤 것들에 속하겠습니까? 주로 일상툰, 리빙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상툰은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만화체 정도를 이용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리는 게 만화체잖아요. 마음의 소리,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 같은 게 일상툰에 속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도입, 전개, 결말이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한 3가지 정도의 구성으로만 해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장르를 그릴지는 자신만은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구성인데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구성의 표준 역시 알아볼 거고요. 어,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디지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 디지털 시대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 시대를 지난 인터넷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거의.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가 뭡니까? 요거는 다시 말해서 페이지 만화에서 웹툰으로 넘어온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실루엣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심플할 것, 캐릭터 친구의 수가 많을 것, 캐릭터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창적일 것,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캐릭터. 아까 위에서도 있었죠, 얘기. 자기 정체성의 표현수단. 섣부른 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기술과 법을 강한다. 요거는 이제 그 법적인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6번째. 자, 이제 실전 스토리입니다. 빠른 전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감각적 스토리. 캐릭터들의 다양한 감정 변화가 느껴지는 스토리.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 아직 펼쳐지지 않은 상상 속 미래 소재 스토리.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아주 낱낱이 여러분께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극적 구조, 극적 요소, 반전 중심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요게 참 스토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스토리뿐만 아니고 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 연출도 마찬가지인데 컷 연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장면화형 얼리니, 장면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반전, 기대와 배반.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이론이 요거죠. AB, AB, AC 이론.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요것도 강의에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출 구조까지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어, 아주 그 스토리의 달인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화의 4대 요소, 스토리, 캐릭터, 연출, 배경을 먼저 배우고선 만화를 분석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심어져 있으라고 반복하니까 지겹더라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요거를 완벽히 마스터를 해놓고 나면 만화의 4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화를 보는 그 느낌이 틀려진다 그랬잖아요. 신세계가 보여요. 바로 보이는 거야. 캐릭터 보이고, 연출 보이고, 스토리 라인이 보이고, 배경이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만화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승전결이 뚜렷한 스토리의 예시해서 제가 마성의 DJ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준 팀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임의로 요 스토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한 30분에 거쳐서.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요 마성의 DJ 제가 임의로 만든 요 짧은 시놉시스를 가지고 연출을 해봐라. 요걸로
콘티를 짜봐라. 이런 제가 시험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다시 이야기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담당 기획자들이 눈여겨보는 스토리 원고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 연출, 캐릭터 이런 것들이 완성됐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담당 기획자들을 한테 포트폴리오와 작품 계획서를 가지고 연재 컨택을 위해서 연재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랑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작품 보여줬을 때 자, 담당 기획자들이 보는 스토리 원고 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스토리 원고 팁을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해 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담당 기획자 출신이기 때문에 흡인력 있는 캐릭터가 있는지, 튀는 소재인지, 풍부한 대사력이 섞여 있는지, 또 개성 있는 연출이 담겨 있는지, 또 원썰스 멀티유즈라 그랬죠? 2차, 3차 산업, 파생사업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획인지, 예술성, 상업성에 대한 비율, 빠른 스토리 전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비 작가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메모광이 되어라. 다양한 콘텐츠 섭렵을 일상화하라. 평소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을 걸어두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네. 원고는 최대한 세이브시켜둬라.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 스토리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아무래도 그 뭐랄까 좀 제가 한 학기 동안 세워놓은 강의 계획에 맞을 것 같은데 최대한 한번 제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자세한 걸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급하게 할 수는 없어요. 1차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빠른 템포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3주차에서 끝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3주차 강의 때 봅시다.